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안녕하세요. 닥터 원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지방 흡입에 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제가 지방 흡입을 과거에 저도 했었고 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아니까, 좋은 병원을 아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했었는데, 그게 막상 알려드리려고 보니까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어서, 오늘은 그래서 그걸 그냥 넘어가긴 뭐하고 댓글 안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직접 아는 범위 내에서 지방 흡입을 가장 잘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 질문을 이렇게 질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질문들과 요즘 그쪽 지방흡입은 제가 요새 손을 놨으니까 이제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또 조심해야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논현동 근처에서 지방흡입을 주로 하고 있는 최정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뵌 지가 한 10년 돼가죠, 벌써? 10년 넘었는데. 10년 넘었죠? 네. 좀 의국에서. 네, 여기서도 뵙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평소에도 굉장히 진지하시고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범생 의사 타입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는 수술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고 되게 안전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수술은 안전이 무조건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작용은 제일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질문이 벌써 10개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Q&A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제일 흔하게 질문하는 거 1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지방 흡입을 한 2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거, 예를 들어 아픈가요?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프죠. 안 아플 수는 없죠.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원장님들이 수술을 하고 비슷한 공간에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이러고, 어떤 분들은 수술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맞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아파하는 원장님과 좀 덜 아파하는 원장님과 나눠지더라고요. 사실 수술 방식은 이제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그리고 환자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 다 다르니까 다르죠. 그거를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긴 사실 하는데, 그래도 많은 수를 모아보면 대략적인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아파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원장님이 수술했지 하고 보면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아파하는 보면 누가 했지 하고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자의 그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개개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어떤 부위를 수술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을 수술해도 어떤 원장님은 조금 덜 아프게 하고 어떤 원장님은 조금 더 아프게 하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수술을 할 때 좀 젠틀하게, 좀 부드럽게 수술을 하는 스타일의 원장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힘있게 하시는 원장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그 원장님의 성격과 그런 걸 매칭해보면 젠틀하신 편이시죠? 저는 좀 덜 아픈 쪽입니다. 그게 제가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되게 섬세하시고. 그래서 아마 아픈 거 싫으시면 여기 찾아가시면 잘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부위 어디 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부위가 팔, 네. 그다음에 복부, 네. 허벅지, 네. 종아리. 종아리.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위를 다 하면 전신 지방 흡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예 좀 손을 안 대는 지역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완이라든지, 여기. 손등, 목 뒤, 목 뒤도 잘 안 하시는. 예, 그다음에 등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부위를 진짜 풀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주로 할 수 있는 부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루에 다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건데 있죠. 그거를 하루에 다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나눠서 해야죠. 그러면 그 나눠야 되는 이유하고 순서 일단 대략적으로 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면 네.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반. 복부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허벅지는 2시간 반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종아리도 한 1시간. 이거 다 합치면 5시간 넘어가죠. 그죠? 수면 마취를, 물론 수면 마취가 전신 마취에 비해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수면 마취를 5시간, 6시간 수술하면 환자 집에 못 갑니다. 예, 당일 퇴원도 안 되고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에 뽑아내는 지방량이 순수 지방으로 5,000cc가 넘어가면 확실히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사도 사람이라서 그렇죠. 체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신을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뽑아줄 거를 조금 덜 뽑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번 수술하면 그렇게 여러 번 마취해야 되고 싫은 일이지만 사실은 나눠서 하면은 하나하나를 좀 더 정성스럽게 수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하고요. 그러면 상반신, 하반신 중에는 어디를 먼저 하세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술로 나눠 본다면 네. 만약에 짧지 않은 기간에 모든 부위를 다 하겠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이유는? 이유는 사람이 수술을 하면 그 아랫부위로 멍이랑 붓기가 내려가요. 중력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상반신을 해버리면 허벅지가 멍과 붓기 때문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 판별이. 그러면 모양 판별도 어렵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허벅지를 하고 복부를 하고 팔을 하고 그런 순서로 많이 합니다. 네. 약간 뭐 전신지압을 만약에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거는 제 경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엄청 지방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판단을 하실 때 하루에 하시는 거는 하루에 하면 좋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마취를 2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실 때 기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큰 부위로 치면 팔, 복부, 그 다음에 여기 뒷구리,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제일 좋은 부위는 어디다? 이런 아무래도 젊은 여성분들은 허벅지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근데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또 팔 바깥에 이거 이렇게 잡히는데. 네, 일자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만족도가 크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30, 40대 넘어가면 이제 복부가 많이 신경이 쓰이죠. 저도 좀. 근데 이제 확연하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원래 근육이 대부분이고 지방이 얼마 없는 곳이어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해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종아리 지방 흡입을 하지 않는 병원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손님들은 발목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발목도 지압이 가능한가요? 발목 지압 가능하죠. 근데 지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뼈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발목에 두툼하게 이렇게 네. 코끼리 다리처럼 내려가는 느낌, 그거를 아킬레스건 주위로 네. 흡입을 하면 좀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콧대처럼 싹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이즈 감소보다는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부위는 시술하기는 되게 힘든 부위예요. 네, 그래요. 아파서. 맞아요. 아파서. 네. 그래서 흡입이 사실 이제 조금 효과가 있죠. 대신 사이즈가 많이 줄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유명하세요.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 손님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봤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태로 지금은 이제 하늘길이 막혔지만 지금 일본에서 유명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일본은 사실 일본어를 막 잘하셔서 일본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게 맨 처음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유학생처럼. 글쎄,
글쎄요, 유학생은 아니었고 일본에서 간호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의료지식이 한국어를 있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한국말로 상담했죠. 수술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일본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트위터에다가 좀 좋은 그런 이제 후기를 남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후기를 보고 오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늘어났었어요. 아, 또 신기하네요. 일본에 입소문이 나시나요? 한국보다 먼저. 한국이 먼저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부터 지방 흡입에 궁금한 게 대체로 뭐 부작용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방 흡입이란 게 지방을 정말 다 뽑아서 제로로 만드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만 생겨도 너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돼요.